아름. 자, 이번 차시는 이제 녹는 점, 끓는 점을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녹는 점, 끓는 점. 자, 여기 보니까 물질 여러 개가 나왔어. 발미트산, 텅스텐, 야마나트륨, 갈륨, 얼음, 순, 질소.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녹는 점, 끓는 점 이거 외울 게 아니라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물 0도씨에서 녹고 100도씨에서 끓어요. 그럼 이 중간의 온도, 오늘 날씨 덥네요. 26도씨야. 오늘 날씨. 그럼 6도씨 상태에서 얼음이나 물의 존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어떤 상태냐? 0도씨보다는 높으니까 녹았겠죠? 그렇죠? 아직은 끓지 않았죠? 100도씨보다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 액체 상태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수온을 한번 볼게요. 수온은 뭐냐? 지금 녹는 온도가 영하 38도, 26도씨라고 한번 생각해 봐. 그럼 현재 기온에서는 이때는 녹았겠죠? 이미 영하 38도보다 높은 온도니까 녹았어. 근데 아직 끓진 않았죠? 녹았는데 끓지 않은 상태는 지금 액체 상태야. 보통 25도씨를 실온, 상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온에서 액체인 상태로 수온은 존재하는구나. 질소를 한번 볼까요? 질소는 지금 말이죠. 녹는 온도 영하 210도. 이미 녹았어. 끓는 온도 영하 195도. 이미 끓었어. 그럼 어디야? 26도는 여기 정도 더 높은 온도니까 이미 기체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네요. 자, 갈륨을 보세요. 궁금했던 갈륨. 사람의 체온이 36.5도야. 지금 현재 26도에서는 얘는 녹지 않았어. 고체야. 현재 26도에서는. 그러나 사람의 체온이 36.5도니까 29.8도는 이미 36.5도가 낮으니까 이미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사람의 따뜻한 손에서 갈륨이 녹는다. 우리의 질문점, 궁금했던 점이 해소가 돼 버렸군요. 그렇죠? 텅스텐 한번 보겠습니다. 텅스텐. 이야, 3400도가 되어야 녹아요. 그럼 얼마나 열을 가해야 되는 거야? 얘 녹이려면. 안 녹겠네요. 그죠? 웬만한 열에도 녹지 않아요. 끓는 점은 5500도야. 너무 높아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니까 압력에 따라 달라. 사실 맞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취사라는 말이 나오니까 좀 그러네. 어쨌든 산의 아래쪽 해수면에서 압력이 산 꼭대기 압력과 달라. 그러면 물의 끓는 점도 달라져. 주변의 압력에 따라 관련돼 있다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압력을 꼭 써줘야 돼. 압력을 함께 표시해 줘야 돼. 끓는 점은. 자, 아래쪽에 이제 그러면 이러한 물질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거를 지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필라멘트. 이게 좀 어렵구나. 필라멘트 본 적이 없어. 여기 전구 같은 거에 요게 보면 빛나는 여기 필라멘트. 전류를 통과시켰을 때 저항이죠. 저항. 전자가 부딪히면서 막 엄청난 열을 내면서 드디어 그냥 빛까지 내버리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필라멘트라고 하는데, 필라멘트가 이게 전자가 지나가면서 엄청난 빛을 낼 때 녹아버리면 끊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열이 나도 그냥 녹진 않고 그냥 빨갛게 빛났으면 좋겠어. 그런 것이 바로 텅스텐이다. 그렇죠? 아무리 열을 이게 빛난다 하더라도 3000도가 되지 않으면 그냥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녹지 않고. 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의료용 원적외선 등 사용하는 필라멘트에는 텅스텐을 이용한다. 텅스텐은 녹는 점이 매우 높아. 쉽게 녹지 않아. 그리고 또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냉동해야 돼. 급속히 빠르게 냉동해야 돼. 그럼 아주 차가운 곳에 확 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질소는 현재 기온에서는 기체로 존재하겠지만
액화를 시키려면 요 사이에 기온을 만들어 놔야 돼. 녹았지만 끓지 않았다. 그럼 영하 한 200도, 영하 200도, 마이너스 200도 정도가 돼야 액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액체 질소, 질소는 질소인데 액체가 되려면 영하 200도 정도를 유지시켜야 된다. 그럼 액체 질소는 영하 200도네. 그럼 거기다 그냥 놓으면 그냥 확 냉동되겠네. 그렇죠? 우리 냉동고 온도가 영하 4도, 5도 막 쭉쭉쭉쭉 내려가면 영하 20도도 보통 있습니다. 보통 집안에 있는 냉동고의 온도는 영하 20도에 보관하는데 무려 200도면 웬만한 건 다 녹겠죠. 아니요, 웬만한 건 다 얼겠죠. 그래서 냉동을 시키고 싶다. 빠르게. 그럼 액체 질소를 사용한다. 질소는 끓는 점이 매우 낮아. 액체 질소의 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등등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참고하셨으면 되겠네요. 더 우리가 정리해보러 가볼까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왔습니다. 그런데 녹말에 대해서 끝까지 또 왔습니다. 요거 계속 나와요. 녹말은 실온 25도씨 상온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실온인데 보통 거기보다 높은 온도에서 녹아. 그럼 실온에서 녹말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보다 높은 온도에서 녹으니까 실온에서는 녹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안 녹았으니까 고체지. 그렇지? 자, 우리 개념 확인 가볼게요. 고체가 융해된다는 거는 상태가 변하는 거잖아요. 고체가 상태가 변하는 건 액체잖아요. 이럴 때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다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어. 일정해지는 구간. 그 온도를 우리는 세 글자로 끓는 점이 아니야. 이거 녹는 점이죠. 그렇죠. 녹는 점이다. 고체가 융해된다 그랬죠. 자, 액체가 기화돼. 이것도 상태가 변해. 액체가 이제 기체로 된다는 얘기잖아. 이걸 기화라. 그러면 액체가 기체로 될 때 열을 주면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이 상태 변화하는데 모든 열을 쓰기 때문에 일정해진다. 요거는 바로 끓는 점. 이번 시간에 공부한 거 정리하는 거네요. 자, 이제 순수한 염화나트륨 고체래요. 고체를 충분히 가열해 가지고 온도를 측정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몇 군데 되는지 보자. 출발이 고체부터 출발했어요. 그럼 한번 우리가 쭉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온도가 있는데 가열을 하면 고체부터 출발해서 일정해지는 구간이 한번 나타나겠죠. 이게 바로 녹는 점이에요. 그러다 다시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일정해지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끓는 점이에요. 다시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매우 높으면 기체가 될 수도 있어요. 염화나트륨도.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가기 위한 이 중간 단계 두 군데가 꼭 나타난다. 상태 변화하는 데는 두 군데구나.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렇군요. 선생님이 요 한쪽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쪽에는 우리 항공 우주 신소재 찾는 거에 나왔는데, 이 누리호를 이렇게 쏘아 올릴 때 얘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날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대기권과 충돌하면서, 공기권과 충돌하면서 엄청난 열, 강한 태양열 등등 극한 조건, 이 극한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외부 조건에 진짜 노출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야. 열 받아갖고 막 수천도 올라가면은, 다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테크닉 기술은 너무 좋은데, 열을 견딜 수 없는 이런 소재들을 만들어갖고 날리지를 못한다.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런 특수 소재를 개발하는 항공우주 신소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선생님 설명했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해 볼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학습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